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293페이지 양도소득세 양도 개념부터 보도록 하죠. 자, 양도소득세는 양도, 팔아서 발생한 소득이 되죠. 그래서 양도의 개념. 자, 개념에 대해서 소득세법에 영어로 확실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양도의 개념은 양도의 정의로 볼 수가 있죠. 그럴 때 양도 정의 개념하면은 4점을 찍습니다. 4점. 그래서 첫째는 자산의 양도 자산의 등기 등록.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무관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 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소득세법상 양도랍니다. 이럴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세 번째 점으로 했던 유상 이전이 가장 핵심이지만 정리하면 서로 연결의 의미가 있죠. 사실상 이전은 자산의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객관적 사실에 이전되는 것을 사실상 이전으로서 핵심은 등기 등록과 무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과세 대상을 구분할 때 토지 또는 건물, 지상권, 전세권의 부동산을 권리는 등기 여부에 무관하라고 그랬죠. 당연히.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에서 대상 소득으로 열거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도란 이렇게 등기 등록과 무관하니까 물론 허가 여부와도 무관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전의 의미로서 유상이전. 유상이전 하면 경제적인 반대의 급부가 수반되어 이전되는 것을 유상이전으로서 유상은 대가가 있는 이전으로서 금전만 의미가 아니죠. 경제적인 반대 급부가 수반된 이전으로서 이런 매도,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등의 양도의 형태를 예시해주고 있죠. 형태 구분하겠지만은 그래서 유상 이전과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게 무상 이전이 있겠죠. 무상 이전. 그럼 무상 이전의 형태 하면은 상속, 증여, 기부 등이 있겠죠. 이런 무상 이전은 유상 이전이 양도이기 때문에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세금에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지 무상 이전에서 수중자가 개인이냐 법인에 따라서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구분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출제 범위가 아니니까 유상 이전에 대한 양도 형태를 좀 정리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무상 이전은 양도형이 양도로지 않기 때문에 관심 없는 것 같지만은 근데 우리가 양도세 규정을 정리하면서 상속, 증여 등이 만만찮게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무상 이전은 양도에 보지 않는데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후에 나중에 팔 거 아니냐. 그로 인해서 양도세가 더 과세가 되니까 그래서 상속, 증여에 대한 우리가 취득한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는 양도세가 과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의 개념 형태에서 양도의 정의할 때, 개념할 때는 항상 유상 이전을 꼭 염두에서 정리하는데 그에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방세법상 취득을 받죠. 그러면 취득은 유상, 무상,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했죠. 하지만 소득세법상 양도는
유상 이전을 양도로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양도에 해당되는 형태. 그러면 양도의 형태는 당연히 양도로 보는 경우죠. 이 양도 형태에 자, 예시됐던 세 가지를 기본이죠. 자, 그럼 매도를 보죠. 매도. 자, 매도란 매매에 의한 매도자 입장에서 자, 양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의무는 매도자에게 의무가 있는 양도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 매매에 의한 매도 입장이 양도가 되기 때문에 공매라든가 경매 등도 양도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공경매도. 근데 양도세가 얼마나 내냐 이건 다음 단계죠. 지금은 양도로 보냐 보지 않냐. 그에 따른 양도 차익은 다음 단계죠. 그래서 양도 형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에 의한 매도 입장에서 양도 해당이 되어지는 매도자에게 의무는 양도 형태죠. 다음에 교환이 있습니다. 자, 교환도 유상계약 형태에 대한 자,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교환에 대해서는 특히 대금 수수가 있든 없든 간에 교환의 경우 양도 해당이 돼서 쌍방 모두에게 의무가 있는 양도 형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자, 부동산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자, 즉 토지를 이렇게 교환함이 있어서 갑의 토지가 1억, 자, 을의 토지가 1억입니다. 그래서 동등가치로 교환했죠. 그러면 동등가치 교환에 따른 대금 수수가 없죠. 왜? 동등가치로 바꿨으니까 이런다 할지라도 쌍방 모두에게 과세되는 양도 형태가 됩니다. 이럴 때 양도 차익이라는 양도 소득은 1억이 아니라 이 갑이 요 1억은 을한테 파는 양도가액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자, 이 갑이 자, 이 1억에 대한 토지를 자, 취득 당시 취득한 금액에 대해서 8천만 원이라면 이 8천과 1억에 대해서 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을도 마찬가지죠. 요 1억 원이 자, 갑에게 넘겨주는 양도가액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요 1억에 대해서 자, 을이 취득을 했을 때 만약에 7천에 취득을 했다면 이에 대한 3천에 상당한 차익에서 과세가 되어지기 때문에 1억 동등가치로 바꿔서 대금 수수가 없다 할지라도 쌍방 모두에게 과세는 양도 형태가 된다. 쌍방 모두에게. 자, 다음에 법인의 현물 출자가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자, 그래서 법인은 현물 출자에 대해서는 출자자에게 의무가 있는 양도 형태가 되는데, 자, 갑이, 자, 법인의 현금의 물건이 내려서 토지를 출자를 하면 법인은 토지를 적절히 평가해서 주식을 교부하는 것을 현물 출자라고 하죠. 그랬을 때, 자, 이 갑은 출자자가 되겠죠. 출자자. 그래서, 자, 갑이 토지를 넘기면서 대가로 주식을 받았기 때문에 유상대간 이전이 되기 때문에 출자자에게 의무가 있는 양도 형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법인의 현물 출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공부할 때 취득의 형태도 나왔죠. 자, 그럼 상대적이죠. 매매에 의한 매도자 입장에서 양도라면은 매수 입장에서는 취득이 되겠죠. 교환도 쌍방 모두에게 또 의무가 있는 취득이 되겠죠. 역시 을이 토지를 취득했고 또 갑이 또 토지를 취득했으니까. 그 다음에 법인의 현물 출자에 대해서는 법인에게 의무가 있는 취득의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는
지방세법상 취득의 형태, 소득세법상 양도의 형태로 상대적으로 놓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구분하시면 도움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양도 형태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자, 네 번째로 나와 있는 대물변제가 있습니다. 대물변제. 자, 그러면 대물변제란 빚을 물건으로 대신 갚는 걸 대물변제라고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대물변제에 있어서는 빚을 갚는 채무자에게 의무가 있는 양도 형태가 됩니다. 자, 일반적인 생각은요. 아니, 빚을 물건으로 대신 갚았는데 빚 갚은 사람한테 양도세 의무가 있다. 과세가 된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대물변제는 자, 갑돌이가 비, 은행 등, 자, 비단과 비, 은행 등에서 돈을 좀 차입합니다. 돈을 좀 차입으려면은 상환 날짜에 대해서 돈을 상환한다면 차입금의 상환이 되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갑은 돈을 빌려오는 채무자고 빌은 채권자가 되겠죠. 채권자. 그래서 갚을 상환 날짜에 금전을 지금까 상환하지를 못하고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빚을 변제를 했다 그 말. 이런 게 대물변제는 다 압니다. 그랬을 때 이 대물변제에 따른 양도소득세 의무는 빚을 갚는 채무자에게 있거든요. 채무자에게. 그 이유는 이전의 의미에서 하나가 숨어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갑이 부동산을 빚으로 주지 않고 이 부동산을 을한테 매도해서 을로부터 대가를 받아서 그 돈을 주는 의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상대간 이전이 이루어진 건 갑이지 비하고는 채권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채권자 B는 세금에 자유는 게 아니죠. B는 그 부동산을 대가로 취했기 때문에 빚으로 취득세라는 세금이 있게 되는 거지. 지금은 양도소득세, 양도의 지금 형태를 정리해서 그 양도세 의무는 빚을 갚는 채무자에게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물변제 유용성은 이혼에 있습니다. 이혼. 그러면 이혼에 따른 유자료 지급에 가름하여 부동산을 넘길 수 있고, 이혼에 따른 민법상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을 넘길 수 있더라. 그래서 유자료에서 부동산을 넘기면 결론 양도에 해당이 되는데, 그 이유는 유자료 지급에 가름하여 부동산을 넘기는 건 대물변제로서 유상 이전으로 보는 거고, 재산 분할로 넘기는 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재산 분할에서 부동산을 넘기는 건 무상 이전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에 따른 부동산의 이전이 나오면은 유자료 지급에 가름하여 부동산을 넘기는지 재산 분할해서 부동산 넘기는지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혼에 따른 유자료 지급에 가름하여 부동산을 넘기는 것은 양도는, 그는 대물변제는 유상 이전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재산 분할해서 부동산을 넘기는 것은 무상 이전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겁니다. 그래서 대물변제는 양도 형태는 정리가 필요하죠. 더 중요한 게 나오는데 부담부 증여가 나옵니다. 그럼 부담부 증여는 우리가 부담 조건부 증여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의무가 있는 양도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럴 때, 자, 갑돌이가, 자, 을한테, 자, 토지를 증여를 합니다. 증여. 자, 그러면 당연히, 자, 그 갑은 증여자가 될 것이고, 자, 을은 수중자가 될 것이다. 수중자. 그래서, 자, 갑의 땅을 을한테 증여한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갑의 땅을 을한테 증여한 것은 무상 이전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담부 증여가 뭐냐? 취득세도 한번 언급해 드렸지만은, 자, 뭐가 떠오르죠? 아, 그럼요. 자, 갑이 증여자 갑이 수중자 을에게 땅을 증여하는데 그 땅이 한 5억 정도 되거든요. 5억 땅을 증여하는데 그 증여자 갑이 5억 땅을 가지고 있을 때 좀 돈이 필요해서 그 땅을 금융기관 등에 잡히고 한 3억 정도, 자, 빚을 지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이 3억 빚을 5억 땅을 줄 테니까 수중자 을아, 이 3억 빚 갚을 수 있냐고 하니까 을이 머리 굴린다고 그랬죠? 5억 땅을 받아서, 증여로 받아서 3억 빚 갚아도 2억 남잖아요. 2억 남으니까 애썰. 이래서, 자, 수중자 을이 증여자 채무액을 인수, 부담할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한다. 이럴 경우 이 부담부 증여는 전체가 양도가 아니라 수중자가 인수한 채무 상당액을 유상 이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자에게 의무가 있는 양도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증여자에게 의무가 있는 양도 형태인데 이 채무 상당을 이런 의미예요. 자, 이 증여자가 갑이 5억 땅을 증여하지 않고 5억 땅을 팔아서 돈 챙겨서 3억빚 갚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의 의무는 증여자에게 의무가 있는 양도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5억 땅에 대해서 3억 빚이 있으니까 갚을래 애썰. 더 쉽게 하면 5억 집을 주면서 3억 전세 끼었으니까 전세를 좀 안고 받아라. 나중에 전세금 좀 돌려줘라. 그리고 2억 남잖아. 이런 게 부담부 증여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부담부 증여는 증여자에게 의무가 있는 양도로서 수중자가 인수한 채무 상당액을 양도로 보는데 양도세무는 증여자에게 의무는 양도 형태가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채무 상당액을 양도로 보는 것이지 양도 소득세는 차익이잖아요. 그러면 차익이 되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양도 차익 계산을 별도로 한다. 역시 계산 문제도 기출형이죠.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양도 차익이 어떻게 되냐? 양도 차익은 기본적으로 양도 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양도 차익이 되죠. 그런데 부담부 증여는 전체가 양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수중자가 인수한 채무 상당액을 양도로 보기 때문에 이 일반 양도가액에서 분모, 증여가액분의 분자가 채무 상당액을 비율만큼만 양도로 보기 때문에 증여가액분의 채무액을 고려하고 필요경비, 취득가액 등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여가액분의 채무 상당액을 고려한 양도 차익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 곱하기 증여가액분의 채무에 필요경비인 취득가액 등에 대해서도 증여가액분의 채무액을 고려해서 양도 차익 산정하는데, 그럼 방금 예시했던 걸 확인해 본다면 증여가액이 얼마죠? 5억이죠. 5억분의 3억에 대해서만 양도 차익의 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계산해봐라. 기출력인데 암산도 됩니다. 그런데 양도 차익의 개념에다가 우리가 부담부 증여는 전체가 양도가 아니라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상당액을 양도로 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득세 공부할 때 수증자에게는 취득세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자, 5억에 대한 취득세 의무가 있죠. 왜? 5억을 부동산을 토지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취득세에 있어서는 채무 상당 부분은 유상 취득으로 보고 3억을 제외한 2억에서는 무상 취득으로서 취득세가 계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세율이 다르니까. 자, 그래서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든 취득세든 간에 관계를 생각하면서 시험적으로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 갑하고 수증자 을,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보니까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 직계 존비속간이라면 남편이 부인한테 5억당 줄 테니까 3억씩 갚어 애쓸,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 땅 주면서 아들아 빚 3억 갚아라 애쓸, 그런다 할지라도 배우자 직계 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로 추정한다는 것. 간주가 아니라 증여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 자, 그래서 자, 5억 상당을 증여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는 너무 특수관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부인 돈도 내 돈이고, 자, 아들 돈도 내 돈. 그런데 아들이 그 돈을 했으니까 빚을 갚았다고 하는 것에 객관적인 증명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시세 말하면은 뭐 탈세라고 표현은 그렇지만은, 자, 어차피 세금들을 고려할 때 세금을 덜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차피 양도로 보면 양도 소득세도 내는 거고, 뭐 증여로면 증여세로 추정은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하나의 조세 평등제와 관련이 있지만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차익 부담이 있죠. 그런데 증여세는요, 차익이 아닙니다. 증여가액으로 부담시키되 훨씬 더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중에서도 더 특수한 배우자 직계 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원칙적으로 양도로 보지 않고 증여로 추정이 되는데, 이 추정이 배제될 수도 있겠다. 추정이 배제된다는 말은 아들이, 부인이 그 빚을 갚을 능이 있다고 상당히 입증, 반증을 제시하면 추정이 배제되거든요. 극히 드물지만 거기서는 이 추정이 배제가 되면은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 부담부 증여 배우 직경이 나오면은 추정이 배제된 자, 객관적인 자, 상황을 응답이 명백하게 입증, 반증을 제시하면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이럴 경우는 양도의 경우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양도지 않고 증여로 추정이 된다는 거.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은 증여자 갑하고 수증자 을이 배우자 직계 존비속 줄여서 배직. 우리가 영어로 배직하면 바탕 기본이잖아요. 베이직.
베이직이 나오면 가장 기본이니까 그 기본을 좀 놓치지 마라. 그 말이요. 그래서 자, 부담부 증여에 따른 양도 형태를 한번 확인해 봤죠. 이제 수용이 나옵니다. 자, 공치법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도 양도 형태가 되는데 이 수용은 피수용자, 수용을 당하는 피수용자에게 의무가 있는 양도 형태가 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사용하고 있는 땅을 등 개발 사업 등으로 수용이 이루어지는데 수용을 당하는 피수용자가 양도의 의무가 있다? 그 이름 뭐예요? 수용 등에 따른 항상 자, 논란되지만은 이거 보상금 수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상대간 이전이 되기 때문에 양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용은 팔고자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다면서도 조세특례 제한법상에 감면 등을 해주죠. 왜? 보상금도 좀 적게 받는데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대로 다 부과하면 그래서 감면은 받을 수 있지만 양도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양도를 과세가 되면서 특례로서 감면을 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도 우리가 과정 공부하면서 규정이 많이 나오니까 양도 형태라는 것을 바탕을 둬야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데 욕심은 부리면 좋지만 그래도 할 기본적인 내용들에 충실한 게 중요해요. 그랬을 때 양도 형태 하면은 자, 몇 가지? 6가지. 매도,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 수용 이 6가지 형태는요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경우가 있더라. 그러면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경우란 양도 X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경우는 자, 첫째 양도담보가 나옵니다. 양도담보. 자, 그 양도는 양도로 보지 않는데 요 양도말 때문에 그럼 양도담보는 채무를 변제하기는 목적물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을 양도담보라고 하는데 어떤 것으로? 자, 채무를 변제를 목적물로 넘겨준 거죠. 그럼 빚을 갚으면 돌아오는 거죠. 다시 부동산들이. 그러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겁니다. 그래서 양도담보 계약을 작성할 경우 그럼 계약서 사본을 관할 세무에 제출하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양도담보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데 양도담보 계약을 위반했습니다. 양도담보 계약을 위반. 그럼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야기는 양도담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빚을 갚지를 못해서 채무불이행으로 변제 충당될 때가 있더라 그 말. 그래서 자, 양도는 계약을 위반하거나 빚을 갚지를 못해서 변제 충당될 때는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포인트 중에 포인트인데 양도담보라 할지라도 특히 채무불이행으로 변제 충당된 때는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것. 이런 관계가 시험에서 단골 중에 단골입니다. 왜냐하면 양도담보 자체는 양도로 오지 않는데 계약을 위반하거나 채무불이행 변제 충당될 때는 양도한 것으로 보는데 개념 이해. 자, 채무 빚의 목적물로 넘겨준 건데 빚을 못 갚아서 빚으로 충당이 됐죠. 그러면 양도 형태 뭐가 있었죠? 대물 변제가 있었잖아요. 빚을 그러니까 물건으로 갚았죠. 그래서
채무는 변제 충당된 때는 대물변제 의미가 있는 거. 그래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좀 매치시키면 문장을 열심히 암기합니다. 양도 남부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된 때는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문장 암기 시험장 가니까 이렇게 기억도 안 나는데 문장을 보니까 막 혼돈이 돼요. 약간 개념 이해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개발법. 개발법에 따른 자, 환지처분. 환지처분에 의한 지목. 자, 지목이라든가 지번. 지목, 지번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병에 충당하기 위해서 자, 채비지를 포함한 보류지. 보류지로 충당될 때가 있습니다. 충당될 때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개발법 등에 대한 환지처분의 지목,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된 때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이 규정만큼은 이형은 안 됩니다. 단순하게 자, 보류지로 충당된 때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자, 이 충당된 보류지를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매각할 때는 역시 반대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류지 충당인지 보류지 매각인지도 확인하면서 정리가 돼야겠죠. 자, 다음에 자, 작년에 자, 개정 내용 중으로서 교재 페이지 지금 자, 중요한 내용이라 자, 299페이지에 자, 토지의 경계 변경이 있습니다. 토지 경계 변경. 자, 변경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공간법에 따른 토지 경계,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교환할 경우 법령의 정안에 따라 교환할 경우에 대해서는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자, 공간법에 따른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법령에 따른 교환할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데, 자칫만 보세요. 우리가 양도 형태에서 자, 유상 이전의 형태로서 교환을 받잖아요. 교환은 쌍방 모두에게 의무가 있는 양도 형태죠. 대금 수수에 관계없이 쌍방 모두에게 의무는 있는 양도 형태인데, 그 교환이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른 교환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15년도 신설 규정. 이거는 자, 현실적으로요, 우리가 이제 지적도면상에 또는 실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땅들이 그러니까 이 경계가 불명해가지고 서로 침범들 많이 합니다. 그걸 실제 측량하다 보니까 이런 경계간 침범에 따라 서로 이렇게 맞바꾸면서 올바르게 경계를 짓거든요. 이럴 경우 좀 차익이 남아서 얻을 수 있고,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걸 과세하는 것도 좀 불합리하니까 작년부터 신설해서 토지의 경계를 변경해서 교환할 경우에서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올해 27회에 대비하면서 아마 만만치 않을 규정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이제는 형식적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 건데, 만약 형식적 이전이에요. 형식적 이전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는데, 자, 대표적으로 자, 신탁해질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는 형식적 이전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질 원인으로 소유권을 넘겨줄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음은 자, 환원될 경우가 있습니다. 환원. 자, 환원될 경우도 양도인데, 이 환원은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면 무효
무효소, 무효소 제기하여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됐네 하고 자 소를 제기했더니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자 거래 당사자 쌍방 간에 자 적법한 부동산 매매 계약인데 하자 흥결이 없는 적법한 부동산의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환원될 경우는 양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환원될 경우 양도지 아니한 경우는 무효소 제기하여 환원될 경우에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공동소유, 공유 토지에 대해서 토지입니다. 공유의 토지에 대해서 분할하거나 분할된 땅을 재분할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공유 토지에 있어서 분할하거나 재분할할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자 이 경우는 지분 변경 부분 없이 분할한 겁니다. 그러면 지분 변경 없이 분할할 경우에 양도로 보지 아니하거든요. 그런데 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것. 그래서 공유 토지에 대한 분할하거나 분할된 땅을 재분할할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데 지분 변경 없이 분할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토지에 대해서 자 갑을병, 갑이라든가 을, 병 세 사람이 균등으로 소유한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균등으로 소유한 땅에 대해서 자 분할 쪼갰는데 갑돌이, 을순이, 병돌이가 땅을 쪼개면서 자 40대 30대 30으로 쪼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갑을병 세 사람이 균등으로 소유한 땅에 대해서 4대 3대 3으로 분할했죠. 이럴 경우에 대해서는 지분 변경이 있잖아요. 자, 지분 변경 없이 분할 경우는 양도하는데 그러면 지분 변경 부분이 자, 갑이 약 자, 7% 정도가 늘었잖아요. 원래 33.333으로 분할해야 되는데 그러면 갑이 이렇게 지분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을하고 병이 양도한 것으로 본 겁니다. 대가에 의해서 넘긴 것의 의미로 본다. 그 말에서 지분 변경 부분은 지분이 감소, 지분이 늘어나는 건 취득이고 양도는 이전이니까 넘기는 거니까 지분 감소해서 자 변경 부분도 구지를 양도를 따지는 감소 부분을 양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공유 토지의 분할과 재분할 나오면 지분 변경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유용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경우도 자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6가지를 살펴봤죠. 양도담보, 환지처분 보류지, 토지경계 변경의 교환, 신탁해지, 환원, 공동소토지 분할을 봤죠. 자, 그런데 이 규정에 있어서 자, 오른쪽에 있는 양도로 본다. 이런 걸 잘 보는 겁니다. 채무 불량 변제 충당될 경우 보류지를 매각한 경우 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것. 이런 걸 구분을 잘하면 다 몰라도 답은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의 개념 형태, 양도로 보자는 경우를 한번 살펴봤는데 시험적으로 가서 매회 직접적으로 이 형태를 나올 수 있지만 종합 문제를 물어보든 양도소득세 문제 안에 안 들어간 적 거의 없습니다. 매회. 그렇기 때문에 정리할 때 그래서
많은 형태를 꼭 정리하지만은 조금 더 신경을 쓸 단원임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도의 형태, 개념 보지 않는 걸 한번 확인해 봤는데 그럼 확인 문제만 확인해 봐야죠. 자,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것으로. 자, 295페이지 봐보세요. 자, 확인 문제 3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를 한번 찾자. 저는 이 문제를 정리할 때는 참 좋은 문제라고 출제됐던 걸 생각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1주택을 2년 이상까지 밑줄.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남편의 주택 동그라미, 그리고 이혼 유자로 네모 박스. 유자로를 아내에게 소유권을 넘겨줬죠. 보세요. 자, 유자로 지급에 가름하여 부동산을 넘기는 건 양도당이 되죠. 그럴 때 유자로를 넘기는 게 뭐냐면 주택이죠. 그럼 남편의 주택을 아내에게 유자로 쪽으로 넘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양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과세된 경우가 될 텐데 이 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정리해 드리겠지만 이 주택에 대한 비과세, 과세 안 하는 요건인데 일명 범죄신고. 112 범죄신고에 해당이 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제로. 그래서 한 세대가 국내 한 주택에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집에 대해서는 비과세 요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자료로 넘기는 건 양도에 해당이 돼서 과세가 되는데 넘기는 게 집이다 그 말이에요. 그 집에 대해서 비과세 요건이 되기 때문에 과세된 경우가 아닌 겁니다. 1번이 답이 되고 단순하게 유자료로 넘기면은 양도가 되는데 과세 안 하는구나. 그 개념 아니에요. 넘기는 게 집이기 때문에 주택이든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가 되는 겁니다. 비과세 대상으로서. 자, 두 번째, 갑을병 세 사람이 균등이 포인트죠. 균등으로 소유한 땅을 3대 3대, 4대 3대 3으로 분할했죠. 자, 역시 제시했던 대로 갑을병 세 사람이 4대 3대 3으로 분할 경우는 지분 변경분 있죠. 지분 변경은 양도로서 과세된 경우가 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부동산을 동등가치로 바꿨죠. 동등가치로 대금수수 없이 교환했죠. 여기 있잖아요. 자, 갑과 을의 짐과 교환함에 있어서 1억짜리 교환하면 동등가치로 대금수 없이 교환했죠. 쌍방 모두에게 과세된 경우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양도담보로 된 자산에 대해서 채무 불이익으로 변제 충당된 경우죠. 여기 있죠. 양도담보는 양도를 보지 아니한데 채무 불이익으로 변제 충당될 때는 양도한 경우로서 과세인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부담부 증여의 경우 수증자의 채무 부담분이죠. S를. 그래서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상당분은 양도로서 증여자에게 과세인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과세인이 아닌데 정확한 유자료로 넘기면 양도로서 과세된 경우가 되는데 왜 답이 되냐? 넘기는 게 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과세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300페이지 확인 문제 5번 보고 정리하죠. 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한번 찾자. 자, 첫 번째, 공유토지가 나왔습니다. 공유토지. 자, 공유토지에 있어서 지분 변경 없이 분할한 때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분할된 공유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재분할한 때는 양도로 본다 그랬죠. 재분할에서도
지문 변경 없이 자, 분할한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소유 지분별로 재분할을 했으니까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 보류주로 매각한 경우죠. 보류주로 충당할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보류주로 매각한 때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양도로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양도라 함은 현물 출자 등으로 그 사람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을 양도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과세 조건으로 한다. 다시 보세요. 양도란 자, 이런 매도 등의 형태가 있지만 등기 등록과 관계가 없죠. 그래서 자, 양도의 증가 우리의 조건에 등기 등록은 우리가 과세 조건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등기 등록에 무관한 겁니다. 자, 네 번째. 배우자 포인트죠. 배우자 동그라미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수중자 인수한 채무 상당액은 증여 자산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항상 always 항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7번 확인해 보세요. 자, 각각이 지금 배우자죠. 배우자 간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는 자,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자, 이런 증여가액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공제하고 증여세가 과세가 되죠. 그런데 왜 틀렸냐? 항상 양도를 한다. 증여 추정이 배제된 경우는 양도의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말 때문에 틀린 거예요. 5번. 법정 요건을 갖춘 양도담보 계약에 의해서 소유 이전 넘기는 양도담보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되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된 때는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정확한 지문이죠. 5번이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문제 좀 확인해 줬지만은요. 이게 기출 이용되지만 참 좋은 문제들이에요. 읽는 걸 확인하면서 또 물론 자, 다른 기출 문제도 있고 예상 문제를 다 앞으로 문제 좀 정리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확인 문제 등은요. 정말 꼭 해두셔야 돼요.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은요. 내용이 좀 불실하면 좀 정리 안 되면 문제를 좀 법원에서도 명확히 정리한 내용이 있고 그래서 왕도가 문제를 먼저 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내용을 당연히 내용을 먼저 봐야 되죠. 근데 내용을 봄에 따라서 어떤 문제를 접목하면서 또한 내용이 정확히 숙지된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점에서 확인 문제 등도 기본서에 해당하는 것은 100% 소화하면서 정리 좀 해두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양도, 소득세, 양도 개념 형태를 한번 정리해 드렸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정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